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영화, 드라마, 뭐 웹툰 모든 미디어 콘텐츠 본 것 중에서 이게 최악이에요. 움직이는 동영상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와, 레전드입니다 이 드라마. 되게 세게 말하고 있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죄송한데 만드신 분들이 저를 먼저 기분 나쁘게 했어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먼저 긁혔어? 네, 먼저 저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저도 기분 나쁘게 말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진짜 전설이에요 그냥. 아 근데 전에 이제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를 초반까지 보고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댓글에 달린 것 중에 제가 이 드라마가 괜찮다, 되게 이 드라마 재밌으니까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해명을 먼저 좀 하자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장점이 아예 없는 작품은 진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면은 OTT나 유튜브처럼 개인화된 미디어 플랫폼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잖아요. 대부분이 유튜브랑 OTT로 콘텐츠를 많이 보시는데,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래서 이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거의 안 만듭니다. 대신에 소수의 매니아층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파묘예요. 만약에 10년 전에 파묘가 나왔으면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공포 영화는 기본적으로 엄청 매니아틱한 장르예요. 심지어 안 보는 사람은 절대 안 보는 장르고, 안 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못 보는 사람이 있는 유일한 장르입니다. 근데 파묘는 10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어떻게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뭐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파묘의 매력에 빠진 소수의 매니아층이 파묘를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드라마 멜로가 체질이라고 있어요. 드라마 방영 당시에는 JTBC에서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시청률 2%를 못 넘겼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멜로가 체질은 망한 드라마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간이 좀 지나서 유튜브랑 OTT에서 대박이 났어요. 역주행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나한테는 진짜 더럽게 재미가 없어도, 아니면은 당장의 시청률이나 관객 수가 좀 적게 나와도 이걸 망작이라고 단정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은 내가 타겟층이 아니라서, 아니면은 매체의 차이 때문에 재미없다고 느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보긴 아까운데 OTT에서 보면 재밌는 작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품을 리뷰할 때 그게 뭐 영화든 애니든 웹툰이든 뭐든 최대한 그 작품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왜 이 작품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작품의 타겟층은 누굴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령 나에겐 재미가 없더라도 이 작품 나름의 의미가 좀 보이거든요. 무작정 그냥 나한테 재미없으니까 까고,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작품에 대한 후기를 남기고 리뷰를 하는 게 좀 더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애초에 제 기본적인 성향이 좀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별들에게 물어봐 초반 후기를 봤을 때도 좋게만 말한 적은 없어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점점 극이 진행되면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부각된다라고 평가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별들에게 물어봐를 끝까지 다 봤습니다. 재밌어서 다 봤냐? 진짜 끝까지 재미가 더럽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 작품도 램램 너의 취향이 아니었던 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은 그것도 맞긴 한데, 저는 이 작품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취향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저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망작 그 이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작품이 못돼 처먹은 그런 구석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좀 이 작품에 긁혔어요. 작품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MG그룹이라는 회장님의 며느리와 아들이 있는데 이 둘이 난임 부부입니다. 남편 쪽에 정자가 찌그러져가지고 임신이 안 돼요. 근데 회장님은 자식이 너무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알아낸 게, 이 정자를 우주로 가지고 나가면 이게 무중력 상태가 돼서 이 찌그러진 정자가 펴진다. 그러면 인공수정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 공룡이라는 산부인과 의사한테 이거를 좀 해라 해가지고 공룡이 우주로 올라갑니다. 근데 공룡도 그냥 바보가 아니죠. 시키는 대로 그런 위험한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애초에 그 인공수정을 하는 게 불법이에요. 우주법상 저촉이 됩니다. 인간의 세포를 가지고 우주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불법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미쳤다고 그걸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이 이제 조건을 거는데, 하나는 이 대기업 회장한테 딸이 또 있어요. 그 딸이랑 공룡이랑 연애 중입니다. 근데 그 회장님 눈에 이 공룡이라는 산부인과 의사는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딸한테 전 남친이 있었는데 얘는 대기업의 아들, 그리고 엄청 훌륭한 과학자, 이런 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헤어지고 웬 공룡이라는 산부인과 의사 그냥. 그리고 공룡이 좀 집안이 안 좋습니다. 엄마가 3명인데 어떻게 엄마가 3명이냐? 친모는 공룡을 낳다가 이제 사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모가 살짝 유흥업소 이런 데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 3명이 엄마 역할을 이제 해주면서 공룡이 잘한 거예요.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아 무슨 이런 근본도 없는 놈을 데리고 와 이러면서 반대하는데 아무튼 너가 우주 올라가서 인공수정을 성공해서 돌아오면 내가 딸이랑 결혼시켜줄게. 그리고 우주 난임 센터라는 걸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 난임 센터를 세운다고 거기선 표현하는데 사실상 우주 난임 센터를 세우고 거기에 센터장으로 앉혀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 하는 거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공룡이 우주로 올라가는데 우주 올라가자마자 바로 바람을 핍니다. 이게 우주 정거장에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중에 대장인 이브킴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제 공효진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그 여자랑 바로 바람을 펴요. 그러면 이미 그 여자친구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 사이인가요? 약혼 거의 직전 단계. 아 불륜까지는 아니네요 그러면? 아 불륜인가 그것도? 바람이죠. 바람이죠? 그쵸. 네. 강강수라는 또 그 공룡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있어요. 얘도 우주 과학자인데 얘가 성공을 해요. 인공수정 하는 거를. 근데 그 이브킴한테 들켜가서 다 폐기당합니다. 공룡은 마지막 남은 한 세트가 있는 거예요. 정자 한 세트, 난자 한 세트 하나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든 심지어 현미경도 다 야 너네 또 몰래 할 거지 현미경 다 없애 그래가지고 인간 눈으로 몽골리안의 시력으로 이걸 성공을 합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몰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우주 폭풍 같은 게 우주 정거장에 덮친 거예요. 그래서 비상 탈출 다 해야 돼. 그래서 다 탈출하는데 이제 공룡이 안돼 이 내 소중한 얘네는 지켜야 돼. 세포 이거 수정란 이거 가지고 가야 돼 이러다가 고립됩니다 거기. 근데 이브킴이 이제 그걸 들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구하러 갔다가 나머지 탈출하고 걔는 둘만 우주정거장에 고립이 된 거예요. 또 분위기가 살짝 묘합니다. 심지어 이브킴도 지구에 남친구 있어요. 근데 이제 공룡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 고백이 아니라 나 사실은 인공수정 이거 만들려고 여기 왔다. 나 강강수랑 사실 똑같은 목적이다. 강강수도 그때는 막 둘러대거든요. 그냥 연구 목적으로 한 거다 하는데 그냥 공룡이 다 말해요. 이거 뭐 MG그룹 회장이 시켜가지고 어쩌고 이걸 다 말합니다. 근데 이브킴이 그 강강수라는 사람이 그거 했을 때는 이런 파렴치한 놈 너는 우주인의 자격도 없어. 너는 아주 그냥 생명 윤리를 멋으로 하는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룡이 고백하니까 그래 죽는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넘겨요. 지구에서는 사실 난리가 났잖아요. 고립됐으니까. 그래서 구조대를 보냅니다. 그럼 구조대가 거기까지 도착하는 동안 공룡이랑 이브킴은 뭘 하고 있냐? 정말 한국 드라마상 최초 우주에서 관계를 갖습니다. 이야. 우주에서 성관계를 해요. 오. 이게 진짜예요. 근데 저도 보면서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진짜 보면서 믿기지가 않아요. 그거 19금이에요? 19금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적당히 덜 보여주죠. 근데 이제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웃기는 게 그 구조대가 갔어요. 심지어 그 구조대원 중에 한 명이 그 이브킴의 남자친구야. 지구에 있는. 네. 그래서 얘가 도착을 했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발견을 딱 하니까 둘이 나체로 껴안고 있어. 와 미친. 그 다음에 완전 큰 스크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우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발사하거나 할 때 그 그쵸, 기지 그쵸. 본부에서 드디어 구출이랑 구출 하는데 쫙 하는데 나체 남녀가. 거기에 그 공룡 여친하고 공룡 엄마하고 뭐 다 있어. 근데 갑자기 나체로 껴안고 있는 게 쫙 나온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파격적이네. 남자친구가 이제 우주 비행선 그 파일럿이거든요. 완전 베테랑. 근데 걔가 정신이 아찔해졌다가 정신 딱 차리면서 이거 원래 매뉴얼이야. 옷을 입고 껴안는 것보다 맨몸으로 서로를 껴안아서 체온을 나누고 이게 매뉴얼대로 한 거야. 아무튼 매뉴얼이야. 아무튼 매뉴얼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구로 내려옵니다. 둘이 구출이 돼요. 이제 공룡이 뭐 여자친구한테도 얘기해요. 나 사실 거기서 바람 폈고 나 쓰레기 같은 놈이니까 나 찾지 마 이러고 그 이브킴이랑 공룡이랑 꽁냥꽁냥 합니다. 이게 좀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그 남자친구 있잖아요. 그 이브킴의 남자친구 얘도 사실 바람을 폈어. 난리 났네. 얘도 본부의 대장이랑 이엘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 네, 걔랑 또 바람 폈어. 이브킴도 그거 남자친구랑 전화하다가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다 서로 바람피고 그냥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지구에 돌아와서 좀 관계 정리를 어느 정도 합니다. 아무튼 공룡이랑 여자친구는 살짝 헤어진 느낌. 근데 여자친구는 돈 많은 그 대기업의 딸이 뭐가 좋다고 공룡을 계속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매달리고 뭐 이런 복잡한 관계예요. 근데 핵심은 인공수정해서 그거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국제우주연맹 이런 데서 이 정거장이 왜 파괴가 됐지? 이런 걸 이제 조사하러 나갑니다.
아, 왜냐면 재발되면 안 되니까 나중에. 그쵸? 근데 그러다가 공룡의 핸드폰을 발견해요. 흔적을 발견하는구나. 근데 공룡이 바보같이 이브킴한테 고백을 하기 전에 나 사실 인공수정 이거 하러 왔어라고 고백하기 전에 핸드폰으로 메모장에다가 아 진짜 왜 그래? 글을 정리를 한 거를 바보야? 이 문장 삭제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걸 하다가 우주정거장이 이제 파괴됐으니까 덜컹 해가지고 핸드폰 날아가가지고 구석에 박혀있던 걸 발견해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지구에다가 전달하죠. 야 얘네 지금 여기서 불법으로 인공수정란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시험관 수술하려고 해야 된다, 이거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수술 현장을 이제 급습해가지고 저지를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 원래 대기업 사위가 되려고 한 거고 난임센터장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이브킴이랑 바람 피면 사실 이거 다 나가리잖아요. 이때쯤 되면은 공룡은 그냥 수정란에 눈이 돌아 있어요. 딴 건 모르겠고 그냥 수정을 시켜야 된다. 나는 이걸 해야겠어. 그냥 맹목적으로. 공룡이 사실 혼자서 몽골리안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거기에 있던 다른 대원들도 다 도와주거든요. 비밀로 하던 거 아니었어요? 그 다른 대원들한테만 몰래 말해서 다른 대원들이 도와줍니다. 그게 뭐야?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이 항공우주청이랑 뭐 MG그룹이랑 다 그냥 공룡한테 덤태기 씌우자라고 이제 입을 맞추는데 이브킴이 그럼 이제 공룡 죽거든요 사실상. 얘만 좀 살려줘야겠다 해가지고 세포가 인공수정이 돼서 이제 이거를 시험관하기 수술을 하면은 생명이 됩니다 라고 확정되는 상태가 모룰라 상태라고 한대요. 그래서 모룰라라고 부르거든요. 이 모룰라를 폐기하자, 대신에 공룡을 좀 살려줘라 해가지고 공룡이 집행유예 뭐 이런 느낌으로 풀려나요. 대신에 의사 자격은 박탈되고 그쵸.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거기서 만약 저면은 이브킴한테 고마워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야 진짜 감이네. 내 모룰라를 네가 뭔데 이러면서 내 모룰라를 네가 뭔데 파괴해 이러면서 거의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네 이미. 그쵸. 그래가지고 둘이 헤어집니다. 둘이 헤어져요. 이브킴도 이제 사실상 항공우주청에서 쉬쉬 해주는데 너도 나가리야 사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주랑 작별 인사를 하러 와라 이러면서 이브킴을 우주로 보내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와라 우주로 보내요. 근데 이브킴이 우주에 올라갔어. 이미 갔어. 근데 거기서 임신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구인 최초 우주에서 우주 야스쇼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구인 최초 우주 야스쇼에다가 플러스 임신까지? 그쵸. 와. 아니 모를 수가 있나? 지구에서 검사를 다 하는데 이걸 모를 수가 있나? 그니까. 근데 거기서도 또 의사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몇 주에서 몇 주 사이의 임신은 모를 수 있다.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죠. 거기서 출산을 하느냐. 근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돼요. 우주에서의 외과 수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되고, 출산이라는 게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쵸. 위험한 일이죠.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특히 우주에서는 골밀도가 되게 낮아진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의 상처가 나거나 뭐 부상을 입는다, 뼈가 부러진다거나 한다, 그럼 사실 끝입니다.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냥 산모가. 아니면은 당장 복귀해라. 근데 그러면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 압력을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아는 죽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이브킴은 나 나을 거야 여기서 이걸 합니다. 그리고 공룡한테도 이 소식이 들어가요. 공룡은 그냥 이브킴 거의 혐오자거든요 지금. 내 모룰라를 파괴한 이유로 혐오자인데 이제 알려줘요. 이브킴이랑 너 그 우주에서 그거 했어? 아니 이브킴 임신했대. 이러니까 갑자기 오잉? 해가지고 출산을 하려면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동시에 우주에 가본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공룡이 나밖에 없어. 내가 유일해. 그래서 무슨 동네에서 택시 잡듯이 우주선 타고 올라가가지고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해요. 거기서 아기를 낳아요 이브킴이. 근데 이브킴이 출산하다가 뭔가 잘못됨을 깨닫습니다. 골반 뼈가 부러진 걸 깨달아요. 이브킴은 여자 주인공이에요 참고로. 출산 하루 뒤에 사망합니다. 죽어요 이브킴. 그 시점이 몇 화? 그게 마지막 화예요. 이브킴이 죽어요. 그리고 공룡은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얘한테 우주복 입혀가지고 지구로 복귀시킬 게 아니잖아. 못하잖아. 거기 살아야겠네. 그래서 공룡은 그 우주정거장에 살면서 아기를 키웁니다. 이 아기가 지구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생명은 소중해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난잡하네요. 이 드라마가 시청률 4%를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1%대로 이렇게 쭉 가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OTT에서도 처음에는 반짝 이렇게 순위권에 올라왔다가 쭉 밀려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고, 그리고 뭐 당장 별들에게 물어봐 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호평이 난무를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일단 인물들이 진짜 다 비호감이에요. 다 위선자들밖에 없고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가 위선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을 보고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를 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위선자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이 별들에게 물어봐는 모든 캐릭터가 다 위선자예요. 일단 공룡 모룰라에 그냥 미쳐가지고 이브킴한테는 야 이 생명 파괴범아 너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 우주 올라오자마자 바람 폈죠. 그리고 이브킴도 엄청 원리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대장, 캡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걔한테는 또 관대해지고 그쵸.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네. 그리고 거기 있던 다른 대원들도 강강수라는 캐릭터가 실험하다가 들켰을 때는 때려요. 쓰레기 같은 놈 이런 이러면서 패급 새끼 이러면서. 너 때문에 우주인의 긍지와 자존심이 다 나락을 갔다 이러면서 때리고 공룡이 몰래 가서 부탁하니까 해주자 이러거든요. 근데 그냥 해주진 않아요. 사실 강강수라는 이 전남친 있죠. 그 오정세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얘가 진짜 불쌍해. 얘가 전 여친이랑 옛날에 그 미국 슈퍼볼 티켓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산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의 추억 이러고 간직해서 그냥 벽에 붙여놓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이게 된 거야. 오. 복권이 된 거야. 근데 우주잖아요? 무중력 상태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이걸 어떤 한 연구원이 발견을 해요. 오! 이거 됐네? 내 건 아닌데 우주정거장 이 내부의 누군가의 것인데 아무튼 발견을 했잖아. 그래서 이거 홀랑 먹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강강수 거라는 것도 알게 돼. 근데 강강수는 막 대기업의 아들 뭐 이런 느낌이니까 걔는 어차피 부자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홀랑 먹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소문이 조금씩 퍼져서 공룡도 알게 되고 다른 연구원들도 강강수랑 이브킴 빼고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룡이 가가지고 내가 너네 이거 먹는 거 모른 척 해줄게. 대신 너넨 이거 도와줘.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게 된 거예요. 아. 쓰레기들 아닙니까 솔직히? 강강수 입장에서 쓰레기들 아니에요? 그냥 선역이 없네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캐릭터들이 전부 위선자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작가가 의도했다? 의도한 걸로도 보여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간의 모순적인 면들을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그런 것들. 사실 진짜 인간들 중에 진짜 착한 사람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진짜 착한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인물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표적으로 한 캐릭터 정도에만 그게 되어 있으면 그게 더 잘 이해될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캐릭터가 이러니까 정이 안 가죠. 정이 안 가요. 그래서 캐릭터들한테 정이 안 가니까 이 작품 전체에도 정이 좀 떨어집니다. 그게 확실히 있고. 근데 이 작품을 진짜 최악으로 만드는 건 처음에 강강수가 그걸 만들잖아요. 모룰라를 여러 개 만들어요. 7개인가 만들어. 네. 근데 그거를 이브킴이 다 폐기시켜요. 거기서부터 살짝 공룡은 모룰라에 미친 사람이 돼 있어요. 강강수랑 공룡이랑 서로 경쟁 관계거든요. 만약 강강수가 그 모룰라 가지고 내려가면은 강강수가 이 딸이랑 결혼을 하게 돼요. 공룡이 이걸 무조건 가지고 내려가야지 공룡이 대기업 딸이랑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강강수한테 일단 모룰라는 살리고 봐야지. 여기서부터 살짝 모룰라에 미쳐 있어요. 그 이브킴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폐기하면 안 된다. 이브킴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룰라 지금 우주법에도 저촉되고 이거 심각하게 생명윤리를 위반하는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브킴의 근거예요. 이 모룰라를 폐기하는 것에 대한. 근데 거기다가 공룡이 뭐라고 하냐면 이 생명 하나 살리지 못하면 생명윤리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 너네가 하는 이 과학 실험 연구 같은 것들 다 결국에 사람 살리자고 하는 건데 왜 이 모룰라는 폐기돼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와 진짜 드라마 역사상 최대의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이런 개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대사를 듣고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근데 일단 이 대사에는 그리고 이 상황에는 엄청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는데 모룰라가 인간인가? 그냥 세포거든요.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포죠. 근데 그럼 이거를 인간이라고 봐야 될까? 근데 그건 원래 생명윤리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쵸. 근데 어느 단계에 들어가야 이걸 인간으로 보고 이게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윤리적 존재로 우리가 봐야 되냐가 있으면 모룰라부터가 인간이야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진짜 급진적인 사람들이에요. 진짜 일단 거기서부터가 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차치해 놓고서라도 눈앞에 생명 하나 살리지 못하면 생명윤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언뜻 듣기에는 맞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시험관 아기를 수술을 했어. 근데 아기가 기형적인 형태로 태어나.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우주 바이러스가 막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 뭐 병에 걸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게 생명윤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눈앞에 생명 살리지 못하면서 생명윤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대사를 하게 한다? 와 이거는 애초에 만들어진 그 과정 자체가 윤리적이지 못한데. 와 이게 그 대사가 너무 목적지향적이고 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네가 하려는 과학 연구들 다 결국에 우주에서 생명을 만들려고, 인간의 생명을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 기술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잖아요. 이걸 결정하는 게 생명윤리거든요. 과학기술은 그냥 과학기술일 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핵기술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핵폭탄을 만들 거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거냐는 거기서부터가 이제 윤리적인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런 식의 대사를 이 캐릭터가 한다? 여기서 이 드라마에 대한 정내매가 싹 다 떨어졌어요. 그냥. 거기서부터는 진짜 의무감으로 봤습니다. 이 리뷰를 하기 위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륜 관계를 무슨 생각으로 주인공한테 설정을 해놨지? 그건 저도 좀 들으면서 의아하긴 했어요. 불륜이라는 것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누군가는 불륜을 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바람 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서브 캐릭터, 조연, 아니면 엑스트라 뭐 이런 정도의 서브 스토리로 이게 흘러가면은 아 그래 여기서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주인공이 바람을 피고 이래버리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그쵸. 솔직히 뭐 불륜을 좋게 바라보는 사람은 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 유튜브 아니면 어디 예능 이런 데에 불륜 썰 나오잖아요. 댓글창 불탑니다 진짜. 그 불륜한 사람들 욕하는 걸로 댓글창 난리 나요. 그 정도로 예민한데 주인공을 불륜남, 불륜녀로 설정해 놓으면 어디에 정을 붙이고 이 드라마를 보라는 거지. 와 그래가지고 저는 이 드라마는 진짜 거의 윤리적 고어물이다. 어떤 윤리의식에 진짜 끔찍한 그런 인상들을 계속 주는 그런 작품이라서 와 이 작품은 진짜 좀 심합니다. 이 작품은 결국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그냥 인생 한번 사는 건데 하고 싶은 거 다 해. 바람 피고 싶어? 바람 피워? 아니 눈앞에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너 사랑 놓칠 거야? 평생 너의 사랑을 속이면서 살 거야? 윤리? 그런 거 모르겠고 불법이긴 한데 생명윤리에 저촉되긴 한데 모르겠고 난 모룰라가 만들고 싶어. 내 할 바 아니잖아. 우주에서 수정만 만들게 해줘. 근데 생명은 소중해. 생명은 소중하죠.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어떤 대전제에 숨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계속. 너 지금 우리 드라마의 메시지를 비판하는 거야? 넌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펀치한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왜곡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열이 받는다. 그냥 너무 킹받는다 이 드라마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작가와 이 제작진이 불륜을 지지하는 거고 생명윤리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주인공의 생각이 제작자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제작자가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좀 비꼬아가지고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죠. 근데 이 드라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의도였다면 잘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럼 두근두근 불륜 데이트를 할 때 로맨틱한 음악을 깔지 말아야지. 그런 의도라면. 그리고 공룡이 모를라도 생명이잖아요. 이 얘기 할 때 장엄한 음악 깔지 말아야지. 누가 봐도 그렇게 묘사해놓고 있으면서 너가 잘못 파악했어라고 하면은 이 드라마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와 진짜 네, 화가 많이 났네요.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영화, 드라마, 뭐 웹툰 모든 미디어 콘텐츠 본 것 중에서 이게 최악이에요. 그냥 움직이는 동영상 다 포함해서 와 레전드입니다 이 드라마. 되게 세게 말하고 있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죄송한데 만드신 분들이 저를 먼저 기분 나쁘게 했어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먼저 긁혔어? 네, 먼저 저를 기분 나쁘게 하셨으니까 저도 기분 나쁘게 말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진짜 전설이에요 그냥.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화내니까 더 궁금하긴 해요. 아 진짜요? 네. 한번 보세요. 햇대 냄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와 별들에게 물어봐에 대한 한 줄 평 남기면서 이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나한테 말 걸지 마.